혹시 당신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당뇨도 오래됐으니 평생 약 먹으면서 사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75세 김영철 님도 처음 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박 선생님, 저는 이제 별 욕심 없어요. 그냥 약 잘 챙겨 먹고 버티다 가면 되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미 체념과 피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김영철 님의 손을 살포시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리고 당신의 삶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철님은 저와 함께 식사 순서, 운동, 수면 습관 하나씩 바꿔가며 1년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요즘은 손주와 공원 산책을 매일 즐기십니다. 중요한 건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는 그 마음부터 바꾸는 겁니다. 혹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마음 한구석에 포기라는 단어를 숨겨두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마음을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지워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평생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받은 당화혈색소, HbA1c 수치 하나만 보고 안심하거나 혹은 깊은 좌절에 빠지곤 합니다. 62세 이민호 님도 처음에는 HbA1c가 6.3%라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셨죠. 하지만 제가 권유한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해보니 이미 그의 세포들은 인슐린의 지시를 잘 듣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그저 평균일 뿐, 당신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당신의 췌장은 지쳐가고 혈관들은 조금씩 손상되며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겉수치에 속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그 이후 그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집중했고 3개월 만에 훨씬 더 활기차고 피로감 없는 몸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최근 병원에서 받은 그 숫자만 믿고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고 있진 않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인에게 특히 위험한 마른 체형 당뇨의 함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살도 안 쪘는데 왜 당뇨가 왔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58세 박지훈 님도 그랬습니다. 그는 키 175cm의 몸무게가 겨우 63kg. 누가 봐도 마른 체형이었죠. 박지훈 님은 평생 당뇨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 모를 심한 갈증과 식사 후 극심한 졸음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뜻밖에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서양인은 주로 비만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만 우리 한국인, 동양인은 췌장이 선천적으로 작고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이 안 쪘어도 췌장이 금방 지쳐 인슐린을 충분히 못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마른 분들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근육량까지 줄어들어 혈당을 잡아줄 창고가 더 줄어들기도 합니다. 저는 박지훈 님께 지금부터는 체중을 조금 건강하게 늘리고 특히 근육량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3개월 뒤 박지훈 님은 2kg 정도 체중이 늘었지만 오히려 혈당은 훨씬 안정됐고 식사 후 졸음도 사라졌습니다. 마른 몸이라고 무조건 안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췌장은 생각보다 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을 줄이고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3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법의 약도 최신 치료법도 아닙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아주 강력한 습관입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4시간 공복을 유지하세요. 70세 이정민님은 밤마다 과자를 즐기셨습니다. 그러니 약을 먹어도 아침 공복 혈당이 들쭉날쭉했죠. 제가 자기 전 4시간 전에는 무조건 식사를 끝내세요. 라고 했더니 단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둘째,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이 혈당을 잡아주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62세 윤서준님은 하루 30회 의자 스쿼트를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0.5%나 떨어졌습니다. 셋째, 7시간 이상 숙면하기.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올라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78세 한지혜님은 늘 5시간밖에 못 주무셔서 혈당이 늘 불안정했는데 침실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을 줄여 7시간 숙면을 하자 몸이 훨씬 개운하고 혈당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줄이는 것은 결국 당신의 췌장이 더 이상 지치지 않게 지켜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지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진다고요? 정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의아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68세 강민수님은 항상 밥부터 급하게 드셨습니다. 그러니 식사 후 늘 졸음이 쏟아졌고 혈당 측정기를 보면 식후 혈당이 쑥 치솟아 있곤 했죠. 제가 강민수님께 거꾸로 식사법을 권했습니다. 먼저 채소, 섬유질, 그 다음 단백질, 생선, 고기, 두부, 마지막으로 밥, 탄수화물을 드시라고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식사 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고 식후 혈당도 훨씬 완만하게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 꼭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더 급격히 오르고 췌장이 힘겹게 인슐린을 쏟아내야 하거든요. 강민수님은 요즘 식사만 바꿔도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다며 매번 고맙다고 하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설탕과 밀가루가 어떻게 췌장을 망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건강식도 잘 챙겨 먹어요. 그런데 왜 혈당이 계속 높죠? 알고 보면 밥상에서는 나물과 생선을 먹지만 그 뒤에는 늘 과자, 케이크, 달콤한 라떼로 입가심을 하십니다. 73세 장미경 님도 그러셨습니다. 아침엔 현미밥, 점심엔 된장국에 두부까지 먹었는데 늘 오후 3시면 빵과 달달한 커피를 즐기셨죠. 그래서인지 약을 꼬박꼬박 먹어도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미경 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몸에 들어가는 걸 바꾸는 거예요. 설탕과 흰 밀가루가 당신의 췌장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장미경 님은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견과류, 삶은 고구마, 무가당 그릭요거트로 간식을 바꾸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고 한 달 후에는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나쁜 걸 넣으면 망가지고 좋은 걸 넣으면 금세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와 자세만 조금 바꿔도 췌장이 훨씬 살아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보통 당뇨를 이야기할 때 식사나 운동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외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자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인슐린의 효과를 방해하고 저항성을 높입니다.
76세 한지수님은 늘 혈당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식사도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일까요? 가만 보니 그는 늘 스마트폰을 보며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고 회사 일로 늘 긴장과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제가 한지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것만으로도 췌장이 받는 압박이 줄어들고 코르티솔도 내려갑니다. 한지수님은 의자에서 앉을 때 허리를 펴고 하루에 10분씩 명상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혈당 변동이 확 줄어들었다며 마음이 편하니 몸도 편해졌다고 웃으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췌장도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에 따라 울고 웃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을 완전히 이해하고 다스리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받은 검사 수치만 보고 내 몸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 당신의 몸을 매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혈당 다이어리를 꼭 쓰라고 권유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고 그 옆에 전날 저녁 식사, 수면 시간, 스트레스 정도를 함께 적어보세요. 78세 윤정호님은 이 기록을 2달간 꾸준히 쓰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늦게 먹은 날은 꼭 다음날 혈당이 올라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도 어김없이 혈당이 튀었어요. 이제 그는 저보다도 자신의 몸을 더 잘 아는 혈당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혈당 다이어리를 쓰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도 선명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눈에 정리하며 당신이 당뇨에서 졸업하기 위한 로드맵을 함께 그려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숫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당신 몸속의 진짜 상태를 살펴보세요. 마른 몸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하체 근육을 키우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저녁 공복 4시간, 하체 운동, 7시간 숙면, 그리고 거꾸로 식사, 설탕과 밀가루 줄이기, 스트레스 낮추고 허리 펴기, 매일 혈당 다이어리 쓰기까지 어떤 하나라도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당뇨를 몇 년이나 앓았든 오늘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그 사실을 똑똑히 봐왔습니다. 당신도 당뇨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저녁 공복을 지키겠다. 나는 오늘부터 식사 순서를 바꾸겠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작은 다짐을 꼭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테니까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